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하루 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의 사의를 일단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의미를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돈봉투 만찬 감찰 대상이 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감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국장도 이번 사건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 사건을 질타하며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입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지난달 21일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들을 대동하고 술자리 회식을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지 불과 나흘 뒤입니다. 안태근 국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천여 차례 넘게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했지만 검찰은 안 국장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는데 함께 술을 마시며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씩 경력금까지 주고받은 겁니다. 두 사람의 사의 표명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직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감찰 결과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순순히 사표를 받아줘 제발로 걸어나가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데 대해 김영란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가 적용돼 정식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이 검찰 최고위 관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특임검사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장관과 총장 부재, 검찰 조직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인사 및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식물검찰 상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우병우 사단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 인적 쇄신과 청산,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신호탄이자 교두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적합한지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특수활동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검찰 수사나 정보 수집 과정에 사용되는 돈으로 매년 정식 예산이 편성돼 지난해 법무부에 287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한 검찰은 이를 특별 예산으로 지출하며 일부는 수사활동 보완 등의 이유로 집행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특수활동비가 검찰 내부에서 쌈짓돈 혹은 후배 검사 길들이기 등 원래 용도와는 다른 데 사용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권력순위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며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한 정윤회 문건 작성자 박관천 전 경정이 문건에 구체적 이유가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경정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작성한 문건은 모두 8가지 버전으로 검찰 역시 이 8가지 버전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이 당초 정윤회 문건은 2쪽 분량의 간단한 내용뿐이라고 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최순실을 권력 1순위로 지목한 이유도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경정은 또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실소했다며 검찰이 청와대에 요청해서 민정수석실이 문건을 주었는데 읽어보지 않고 줬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경정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최순실이 박근혜 정권 실세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은 확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자문위 정기양 교수와 이임순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첫 선고인데 정 교수에겐 징역형 실형이,
이 교수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국회 위증죄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 두 교수의 형량이 갈린 이유를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이었던 정기양 세브란스 병원 교수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로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교수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에게 주름 개선 시술의 일종인 영스 리프트 시술을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그런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입니다. 국회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건 지난 1988년 개정 헌법에 따라 국회 위증 처벌 법안이 제정된 후 처음입니다. 재판부가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자신의 피해만 생각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청문회 거짓말로 온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하고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국회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정 교수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들어올 때는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정 교수는 선고 직후 법원 경위에 압송돼 구치소로 직행했습니다. 같은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정 교수와 이 교수의 운명을 가른 건 반성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해 국정농단 진실을 은폐하려 했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했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선고 직후 엷은 미소를 띠고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정기양 교수에 대한 법원의 오늘 징역 실형 선고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첫 선고, 나아가 헌정사상 첫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청와대 비선진료 피의자들도 오늘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 촉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비선진료를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이름을 최순실이나 최순득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고 김초원 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삼성 합병안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공단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이 지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어제 자신의 강요 혐의 재판에서였습니다.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안에 대한 자신의 강요 혐의 무죄를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를 직권 남용에 비유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관련 규정을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다고 해석해 3년 동안 순직 처리를 안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순직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니 직권 남용 아니냐는 겁니다. 전체적 맥락에서 자신의 행위와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가 유사하니 문 대통령 지시가 직권 남용이 아니면 자신도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대한 호불호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 전 장관의 주장은 일단 의사자에 대한 순직이라는 국가의 공적인 문제와 삼성 합병이라는 일개 기업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권력을 남용한 문제를 뒤섞어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공무원 인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단체 직원으로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은 사람 가운데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용하면 기간제 교사도 얼마든지 공무원 신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재판이 급해도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문 전 장관의 어제 주장은 이 금도를 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판이 문 전 장관에게 안 좋게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국가의전 서열 1, 2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것은 처음 보는데요.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효정 기자와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기념식 보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던데 1980년 5월 18일 자신의 생일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어요. 네, 김소영 씨라는 5.18 피해자 유족인데요. 오늘 기념식 추모 공연에서 김 씨 사연이 소개됐는데 80년 5월 18일이 김 씨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광주 외부에 있었던 김 씨 아버지가 딸의 출생을 보기 위해 이날 광주로 돌아왔고 그만 계엄군에 의해 숨졌다고 합니다. 김소영 씨에겐 자신의 생일이 곧 아버지 제삿날이자 5.18 기념식 날인데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사랑한다는 편지를 읽는데 말씀하신 대로 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눈시울이 붉어져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는데요. 편지 읽기가 끝나자 문 대통령이 이 여성을 위로해주기 위해 나갔는데 이 여성은 대통령이 나오는 줄을 모르고 그냥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이 여성 뒤를 졸졸 쫓아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과 김 씨 한동안 끌어안고 있었는데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였습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식에서 재창이 된 건 이게 9년 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기념식 순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식순에 포함시키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업무 지시 2호였습니다. 아, 그게 업무 지시 2호였나요? 그 문 대통령 그 추모사를 보니까 새 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하면서 개헌을 언급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건데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개성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5.18과 촛불 정신의 계승, 현행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까지 포함한 개헌은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5.18 기념식을 기화로 개헌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네. 5.18 진상규명도 거듭 언급했어요. 보니까. 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또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청와대 자료 폐기 논란이 연상되는 대목인데요, 이거는. 예, 문 대통령은 완전한 진상 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건 대선 1호 공약인 적폐청산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결국 오늘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식 추모사는 적폐청산과 개헌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할 수가 있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 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지내며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린 인물입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선 기간 이 같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전적으로 수용해 공약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통신 3사의 이동통신 기본료 및 데이터 요금제 담합 의혹이 짙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3사 데이터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담합 의혹이 짙다며 또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데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담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300MB 요금이 SKT는 월 32,900원, KT는 32,890원, LG U+도 32,890원입니다. 무제한은 3사 모두 65,890원입니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담합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 후 2달 만에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고려대 로스쿨 석좌 교수인 이 교수는 미국 UC 얼바인 로스쿨과의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해 탄핵은 재판관과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라며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공소 유지에 인력 부족으로 애를 먹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검사 3명이 추가로 파견됐습니다. 특검의 검사 추가 파견 요청을 법무부가 수용한 겁니다. 올해로 10주년이 되는 세계인의 날 행사가 법무부 주최로 내일 국립극장에서 열립니다. 세계인의 날은 우리 국민과 제한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을 받으면 미국 취업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메이저리그 행이 힘들 수도 있게 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